공주 옆에 앉았어. 말할 때 이 렌즈 보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시작하겠습니다. 못하겠어. 자신감을 나와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항공과 입시 관련 Q&A 영상인데요. 제가 항공과 브이로그를 올리고 나서 댓글뿐만 아니라 DM으로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Q&A 영상을 도와줄 제 친구 4명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서비스과에 재학 중인 장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서비스과에 재학 중인 김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관광과에 재학 중인 이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서비스과에 재학 중인 박정현입니다. 네, 이렇게 제 영상 촬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일단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영상에서 질문을 몇 가지 받았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편안하게 이야기해보면서 답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이미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키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163은 학과 내에서 작은 키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혹시 한 명씩 자기 키 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165예요. 저는 169예요. 저도 169입니다. 저는 161이에요. 저는 165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 5명만 해도 굉장히 키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학과 내에서 제일 작은 키가 몇 cm였어요? 다른 반에서 160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학교는 158이 제일 작아요. 저희 학교도 한 158, 9 정도. 네, 저희는 160 밑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163이면 많이 작은 키는 평범한? 키가 평범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63이면 네, 그럼 딱 중간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163cm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럼 다음은 다이어트. 저희가 아마 다이어트에서 지금 너무 많이 쪄가지고. 저희도 지금 입시 끝나고 너무 많이 쪄서 저희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학교 면접 때 들어갔던 몸무게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은 다들 좀 증량을 했지만 저는 47kg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저는 48kg로 들어갔어요. 저는 54kg로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52kg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49kg. 평소에 많은 친구들도 입시 때가 되면은 모두 다 다이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시 때 각자 몇 킬로그램을 감량을 했고 감량을 하면서 제일 중점을 뒀던 거 하나씩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총 20kg 감량했고 제일 중점 둔 거는 식단 조작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샐러드로 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위가 좀 줄어든 다음에는 새끼를 그냥 쉐이크만 먹고 지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약간 포상휴가식으로 한 끼만 먹는데 먹고 싶은 걸 많이 먹었어요. 고2 때, 고2 9월부터 입시 끝날 때까지 계속 했어요. 저는 살이 잘 찌는 체질은 아니어서 한 3kg? 제일 부러운 체질이죠. 지금 많이 쪘어요. 3kg 정도 뺐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아예 점심은 신청을 안 했었고 간단하게 먹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20kg을 감량을 했는데 샐러드를 먹기 시작해서부터는 아예 급식을 신청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입시를 시작할 때까지 네,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저는 3kg를 뺐는데 아침에는 사과 반쪽 먹고 점심은 학교 급식 안 먹고 또 샐러드를 싸가서 샐러드를 먹고 저녁에는 밥을 반 공기 정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총 9kg를 감량을 했고 처음에는 운동을 진짜 매일 유산소랑 근력 운동을 좀 번갈아 가면서 비 와도 비 맞으면서 줄넘기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서서히 먹는 거를 줄여가면서 나중에는 일반식을 하루 반 공기만 하고 나머지는 쉐이크로 먹으면서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체형인 친구들도 꼭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적어도 아직 시작을 안 했다면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은 합격 내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명씩 말씀해 주세요. 저희 학교는 2학년 전체 내신만 들어가서 저는 5.2등급이었던 저희 학교는 최고 내신 2학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2.3으로 봤습니다.
저희는 과목당 내신을 2개씩 해서 합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는 3.2등급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학교는 1, 2학년 중에서 가장 잘 본 학기가 한 학기만 반영이 되는 거여서 한 4점대 중후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학교는 2학년 성적만 들어갔는데 저는 2점 후반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학과에 지금 재학 중인 동기들 중에 가장 낮은 내신은 혹시 몇 등급인지 알고 계세요? 7도 있다고 들었어요. 낮은 내신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5등급, 6등급이 의외로 많고 7등급까지 있는 거 진짜 많았어. 네, 이렇게 전문대는 낮은 등급이어도 면접을 잘 본다면 면접으로 이렇게 커버가 가능한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4년제다 보니까 내신이 높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저 내신은 모르지만 저희 평균 내신이 3점대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4년제를 일지망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남은 기말고사도 꼭 열심히 내신을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면접을 봤을 때 교복을 입고 봤는지 면접복을 입고 봤는지 이게 또 학교마다 교복만 입어야 되는 학교도 있고 면접복만 입어야 되는 학교도 있고 아무거나 입어도 상관없는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거 입으셨어요? 저는 면접 볼 때 4년제 빼고는 다 면접복을 입고 면접을 봤습니다. 저희 학교 교복이 워낙 짧기도 하고 너무 딱 달라붙어 있으면 면접관님 보는 거에도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깔끔하게 면접복을 입고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면접복을 좀 많이 입었는데 교복을 입어야 하는 경우에는 교복을 빌렸어요. 왜냐면 저희 학교 교복이 제 체형에 너무 안 맞는 그런 교복이어서 빌린 교복을 입으니까 이미지도 좀 더 깔끔해 보이고 또 제 체형에 맞다 보니까 좀 더 날씬해 보이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교복이라 하면 하복을 말하죠. 왜냐면 면접 볼 때 팔이 보여야 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복을 입는데 저희 학교 하복이 세라복이었는데 굉장히 튀고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 교복을 입었을 때 뭔가 제가 조금 더 기억이 될 것 같아서 둘 다 입을 수 있는 곳에서는 교복을 주로 입었습니다. 실제 제가 면접장에서 교복이 정말 예쁜 친구랑 같이 면접장에 들어갔었는데 그 도우미 언니들도 교복이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좀 더 기억해주는 그런 게 카메라 보고 말하래요, 옆에서 자꾸. 저는 4년제를 거의 안 써서 딱 4년제 볼 때만 교복을 입었고 2년제 학교들 볼 때는 다 면접복을 입고 갔는데 저는 교복이 워낙 안 예쁘고 너무 이게 와이셔츠가 짧아가지고 그거 입고 보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잘 어울리는 면접복 입고 다 봤던 것 같아요. 저도 학교 같은 경우는 교복을 더 추천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빼고는 면접복이랑 교복 중에 고르라고 한 학교는 다 면접복을 입었는데 물론 교복이 더 잘 어울리면 교복 입는 게 맞지만 제 옆에 만약에 구두를 신게 되면 제가 운동화를 신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고 비율적으로도 안 좋아 보일 것 같아서 면접복을 입었고 교복을 입으면 올백을 하는 게 좀 더 학생다워 보여서 올백을 해야 하는데 저는 올백보다 가르마가 더 잘 어울린다 생각해서 면접복을 더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쵸, 면접복에는 일반적으로 어피어런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백홈을 넣고 어피어런스를 하는 헤어스타일을 해야 되고 면접복에는 올백, 그냥 이렇게 하나로 묶는 포니테일로 많이 묶어요. 교복을 입으면 또 액세서리를 지향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귀걸이 착용을 하지 않고 헤어도 자신에게 맞게 또 자기가 입은 옷에 맞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면접 보실 때 메이크업은 어느 정도로 하셨어요? 피부 바르고 틴트 바르고 그리고 섀도우 진짜 아이보리 색깔로 연하게 깔고 눈썹만 딱 그리고 왔던 것 같아요. 뷰러까지. 저는 약간 눈이 좀 흐릿한 편이어서 그 점막만 아예 전망만 저 정도 또렷하게 보이고 최대한 연하게 진짜 정말 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입술도 조금 생기 있게 하고 또 눈도 자기한테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동공이 작은 편이라서 전 면접 볼 때 렌즈를 끼고 봤는데 렌즈를 원래 끼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눈동자가 너무 작아서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하는 렌즈 중에서도 가장 작은 12.6짜리를 구해서 제 눈이랑 자연스럽게 맞는 색깔로 아무리 가까운 거리에서도 면접관님들이 내가 렌즈를 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하지만 나는 렌즈를 꼈으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은 챙겼다라는 정도의 크기로만 렌즈를 꼈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투명 렌즈를 끼는 게 맞아요.
그래서 투명 렌즈를 끼고도 자신감을 잃지 않게 평소에 투명 렌즈를 끼면서 내 원래 본래 동공에 익숙해지는 연습 또한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1차 때는 다 연하게 하다 보니까 저도 연하게 한다고 일단 최대한 줄이고 걷는데 수시 2차 때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코 쉐딩으로 살짝 음영을 줬는데 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1차 때, 2차 때 메이크업을 다르게 한 게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얼굴이 되게 밋밋한 사람이면 음영도 주고 그러니까 색조가 너무 눈에 띈 거보다는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맞는 화장법을 찾아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연하게 해서 내가 묻힐 필요는 없으니까. 본인의 콤플렉스를 가릴 정도면서 자정하면서 이제 너무 과하지 색조나 이런 건 너무 과하지 않게 그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하는 게 가장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자신을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럼 중요한 것 같네요. 자, 다음은 항공과에서 어떤 이미지를 선호하나요에 대해서 답변을 편하게 해주세요. 근데 무표정일 때 인상이 차가운 애들 많은데 웃었을 때 편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또 인상이 싸나워도 웃었을 때 인상이 편해 보이는 것만 잘 바꾸면 딱히 입시할 때 그런 건 문제는 없나요? 저희도 인재상이 딱히 하나로 정해진 건 없어서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있고 하지만 이미지 하나만큼은 웃었을 때 밝은 이미지 하고 저희는 4년제고 준비할 기간이 많다 보니까 좀 학생다운 이미지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입꼬리 카메라로 찍어서 봤을 때 말할 때마다 굉장히 여기 입꼬리가 많이 내려가서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반절만 적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입꼬리 내려간 쪽을 더 위로 많이 올라가게 해서 비대칭이 더 올라가게 물고 있다가 이쪽 입꼬리 더 힘줘서 올리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저는 입꼬리가 원래 조금 올라가 있는 형태여가지고 경련만 안 나게 뭐 할 때나 다 타이머 켜놓고 미소 짓는 시간이 늘어나는지 그걸 체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학과보고를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미소가 아직도 안 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소는 정말 생활화해서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 공부할 때도 이렇게 카드를 물고 카드 물면 침이 정말 질질 나오거든요. 여기 턱 받치면 휴지를 이렇게 카드 물거나 펜 물고 이렇게 침 이렇게 뒤로 넘겨가면서도 연습을 했으니까 카드 볼 때 여기 바세린 저는 그래서 맞아. 누워서도 했어요. 누우면 침이 저절로 넘어가니까. 카드 그 끝에 신발 깔창 같은 거 라텍스 얇잖아요. 그거 이렇게 카드 모양대로 잘라가지고 테이프로 이렇게 돌돌 말아놓으면은 이게 흉터가 안 지거든요. 미소 연습할 때 뭐 입만 웃는 게 아니라 눈까지 같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인형 같아 보여가지고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에나벨 인형 입만 웃고 눈은 땡그라니까 너무 무서워. 제가 많이 지적받았거든요. 그래서 눈까지 같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서 이쪽 근육을 좀 많이 쓰려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이쪽으로 윙크하고 좀 이쪽으로 많이 씹으려고 하면서 이쪽 근육을 좀 많이 쓰려고 하니까 확실히 올라가요. 많이 근육이 좀 유해지더라고요. 미소 연습은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30분씩이라고 맨날 맨날. 미소 연습도 근육을 풀어주는 연습이기 때문에 짧게 해서 금방 자연스러워지는 게 아니라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니까 오늘부터 꼭 30분씩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면접을 볼 때 너무 편한 말투는 안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너무 로봇처럼 딱딱한 말투보다는 대화하듯이 편한 말투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답변을 외우거나 진짜 뭘 말해야겠다 생각하면 너무 로봇 같아져요. 오히려 좀 편안한 말투로 대화하듯이 하는 게 면접관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또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도 있고 분위기도 더 편하게 되기 때문에 외우고 경직되고 딱딱한 답변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답변은 아무래도 선호하실 것 같아요. 로봇처럼 이렇게 말할 때는 고개 끄덕여 주시고 결과는 불러올게요. 정말 그냥 해주는 리액션 그냥 고개 끄덕이는 그 정도. 그러면은 말투가 나온 김에 그와 관련이 있는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또 많이 주셨어요. 기출 질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외우셨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답변은 솔직히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질문을 들으면 이렇게 말해야겠다 생각만 해놓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키워드를 작성해놓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건 솔직하면 진짜 이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면 정말 솔직하게 말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키워드만 이제
몇 개 뽑아서 이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고 그대로 진짜 정형화시켜서 다 외웠는데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친구들이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일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현지 같은 경우는 키워드만 쓰고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 자체를 잘 하고 그게 면접 당시에 돌발 질문 나오면은 대처하는 게 굉장히 잘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가지고 돌발 질문 나오거나 질문을 딱 시켰을 때 너무 긴장하면은 그 정형화된 그대로 로봇처럼 말해가지고 그렇게 한 면접은 다 떨어졌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당황했을 때 바로 티가 나기도 하고 또 거짓말이 티가 나면 면접관님께서 꼬리 질문으로 확인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막히게 되니까 솔직하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저도 임기응변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 그 질문의 답 단어 하나만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기응변 실력이 자연스럽게 늘고 당황스러운 질문에도 다행히 이렇게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답변을 할 때 좀 개성 있는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네. 또 그냥 진짜 일반적인데 그런 말 해도 잘 들어주시는 분들은 다 잘 들어주시죠. 정말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보여주면 되는 게 답변인 것 같습니다. 살 빼고 학원에 등록하자라는 생각이 컸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럼 절대 못 다닙니다. 그 면접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도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시적인 보컬 학원은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다음 질문. 전혀 면접에 문제 낼 게 없다. 입니다.